미국 주식을 하실 때는 노후 대책이라든가 집 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고, 한국 주식을 하실 때는 아쉽지만 경기 순환의 사이클을 타고 가셔야 된다. 아무리 삼성이라도, 아무리 2차 전지라도 명불허전이죠. 이런 기업들은 갖고 계셔도 강남 아파트 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애플을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 제가 이런 방송 출연해서 저도 뭐 채널 하지만 그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애플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개인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4천조예요, 4천조. 4천조면은 우리 시가총액으로 4천조면요. 얼마 전에 발표 났더만 뭐냐면 영국의 GDP, 그러니까 GDP는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 나라가 매출을 일으키는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걔하고 맞먹는데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조 달러 달성했고 2020년도에 2조 달러, 그 다음 지금이 3조 달러잖아요. 그 어느 애널리스트가,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그랬더만 2년 후에는 4조 달러. 예, 그러니까 2.5년마다 얘가 1조 달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만약에 진짜 그 일이 앞으로 2년 후에 4조 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은 그럼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 GDP로 보면 미국 1등, 중국 2등, 3등이 어디지? 인도인가? 인도는 뭐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얘도 어마어마한 그 국내 총생산량이겠죠. 그러면 독일은 능가하지 않겠냐 이거지. 독일, 일본은 기본적으로 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한 나라 그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 맞먹는 거니까 첫 번째 그거고,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큰 흐름으로 큰 어떠한 그 규모로 얘기했는데 가장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그 품질이잖아요. 제품에 대한 품질. 그런데 그 애플이 갖고 있는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그냥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이제 가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나이키가 같은 운동화인데 아디다스는 다 사랑자인데고 나이키가 왜 지금 뭐 최고의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긴 가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스티븐 잡슨이 그 한번 영상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복귀했을 때, 다 망하는 회사 복귀했을 때, 부도나기 직전에 그 기업에 왔을 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치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그 기업의 문화에다가. 그게 이제 제품으로 됐고, 지금도 팀쿡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가치. 이 제품이 나한테, 사람한테 어떻게 쓰일 것이냐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게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우리 유튜브 하시지만 아까 우리 충성 고객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 애플도 세계 1위라고 하지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게 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걸 치고 나오겠죠. 그 순위 변경은 있겠죠. 애플이 한 10몇 년 전부터 1등을 장악하고 걔도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탑 10에 들어오는 거 보면 직전 10년 안에 보면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 테슬라가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탑 10으로 툭툭툭 들어왔거든요. 예. 또 어떤 게 이제 1등을 장악하려고 할지 모르겠죠.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탑 10 말고 다른 데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그랬고, 엔비디아가 그랬고, 그 전에 이제 아마존도 그랬고, 기존의 탑 10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예. 걔네들이 이제 뭐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의 탑 10들의 아성을 또 흔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는 지금의 탑 10들이 당분간은 그 10년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실 때, 미국 주식 하실 때는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걸 단타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애플 포함해서 탑 10이 한 뭐 못해도 7, 8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애플과 탑 10 외에 또 좋게 보시는 주식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또 나는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하고, 요즘 엔비디아 잘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이 두 개는 뭐 대단하죠. 근데 또 여기 명불허전 기업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 30년 동안 탑5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우리 대표님 뭘 것 같으세요? 버크셔에서의 아니 그거 말고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 네. 한때는 1등을 장악하다가 지금은 뭐 애플한테 밀렸지만 그래서 1, 2등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명불허전이죠. 이런 기업들은 갖고 계셔도 강남 아파트 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없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저 테슬라 좋아하거든요. 테슬라 괜찮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좋고. 테슬라는 호불호가 갈리죠. 네,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테슬라는 아까 이제 1등을 누가 그러면은 애플의 1등을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순위를 바뀔 수 있을까? 탑10 안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왜냐하면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워낙 애플이 잘하니까. 그 대신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플랫폼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란 플랫폼에서 최강자가 됐고 절대적으로 아마존이나 구글이 이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 없으면 그들이 성장할 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스마트카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카의 플랫폼은 지금 현재로는 뭐냐면 테슬라가 그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애플하고 대적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게 주로 이제 빅테크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대형주 이러면은 잘 움직이지도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정말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근데 미국 빅테크들은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차이가 있죠. 본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죠. 저는 이제 강의 때도 얘기해드리지만 미국 주식을 하실 때는 노후 대책이라든가 집 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고 한국 주식을 하실 때는 아쉽지만 경기 순환의 사이클을 타고 가셔야 된다. 아무리 삼성이라도 아무리 2차 전지라도. 그러니까 팔아야지 이익이지 안 팔면 이익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주식이거든요. 삼성부터 해서. 근데 미국 주식은 요번에 이제 유동성 자산 빼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안 파는 게 이익입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뭐냐 하면 애플이든 미국 주식이 잘 나간 탑10들 보면은 주주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위부터 20위가 주주들이 다 펀드입니다. 자산운용사 특히 뱅가드라는 회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블랙록이란데. 그렇죠.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우리 QQQ 아시죠? 너무 유명한 QQQ나 스파이 같은 거, S&P 500 같은 이런 지수형 펀드들이 1등부터 20위에 각 포진되어 있어요.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젠슨 왕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하잖아요. 네. 지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상식으로 보면 뭐 한 30%가 최소 3%. 아 정말요? 3%도 3몇 %가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럼 1대 주주가 누구냐? 뱅가드예요. 그러니까 다 얘네들이 다 저기예요. 그러면 1등부터 20등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펀드 애들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주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겠지. 근데 이런 애들이 뭐 주가 빠질 애들이 아니잖아요. 실제 탄탄하니까. 그럼 이거 더 투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고객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가 관리가 스스로가 잘 되는 거죠. 애플의 지금 자사주 매각이라든가 주가 관리가 되는 이유가 물론 팀쿡의 어떤 영향도 뭐 의견도 있겠지만 대주주들이 20명이 모여가지고 다 펀드사들이잖아요. 그러겠네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 오히려 대주주 리스크 있잖아요. 주가 오르면 안 되고 관리해야 되고 상속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의 최대 대주주들의 지분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 잘 모르겠어요. 48에서 50이에요. 그게 무조건 장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요번에 우리 작전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키움 그룹의 회장님이 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상속세 문제가 거기 결부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가 관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가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개인 대주주 창업주들이 주가 관리하는 거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와,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려고 그게 펀드 애들이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안간힘을 다한 그런 게 완전 둘이 다른 거니까. 여기는 진짜 주식 그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들이
이해관계가 일치되잖아요. 그렇죠. 주주들하고 소액주주들하고. 근데 그렇죠. 여기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엄청난 차이인데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 속에서 막 어떻게든지 수익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아무리 좋고 그러더라도 이게 뭐 우리가 속된 얘기 배신감 많이 받는 맞아요. 하잖아요. 네. 한국 주식에서 계속 언론은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좋아졌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예.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안에서도 장기 투자가 될 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있긴 있거든요. 그 진짜 장기 투자처럼 오고 있는 것도 있죠. 물론 이제 수익률이 좀 낮아서 그렇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하지만 관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흔히 해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아니, 그렇죠. 저는 한국 주식으로 단정하고 싶은 게 물론 대기업을 좀 봐야 돼요. 중소기업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한 번씩은 우리가 이익 실현 또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솔직히 요번에 많이 저도 오래 해봤지만 요번에 그 작전 사건을 보면서 역시 그런 거 같구나. 저도 좀 강의하면서도 한국 주식 오래 갖고 가십시오라고 하지만 요번 이제 그 사건 통해서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은 진짜 그 빅테크 위주로 그냥 정말로 그냥 강남 아파트 산다 생각하고 표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모아가도 괜찮다. 앞으로 한 3, 4년. 그렇죠. 전 세계가 ETF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ETF 세상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럼 ETF를 만들게 되면 각 나라마다 ETF 빅테크를 만들겠다. 그러면 또 걔네들이 그거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애플 같은 경우나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보면 뱅가드 안에 뱅가드가 또 있어요. 20위 안에. 네.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거니까 또 사. 펀드 만들어서 또 사. 그리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위까지만 나왔지만 진짜 50위까지 보면 아마 거의 다 펀드 거를. 개인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테슬라는 왜 그런지 아세요? 변동성이 왜 큰지 아세요? 아니요. 이제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아직 그 대주주 지분이 많아요. 그런 거죠. 그래요. 많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기관 투자자 입장 일론 머스크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 툭하면 공매도 협박하잖아요. 근데 그 공매도 못 이기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대주주가 그 기관 투자들한테 물량을 줄 때는 블록 딜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저희 머스크 형님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예고도 없이 장중에 그냥 내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거예요. 네,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스크 형님은 기관이 싫은가 봐. 블록 딜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충격이 없고 소액주들도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시장에 던져버리고 개인들이 받든 누가 받든 니네가 받아라. 딱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 되게 흥미로워. 저 처음 듣는데 그러면은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흥미로운 포인트라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처음 듣는 내용이라 그러면 진짜 뭐 약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진짜 기관 투자자들하고 어떻게 싸움하듯이 그 지분을 또 그 다른 기업들처럼 똑같이 그런 구조로 되기 싫은 그런 게 좀 당분간 싫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트윗 할 때 보십시오. $100까지 떨어진 게 과연 그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그 인버스도 있어요. 예. 아니 한 기업에 대한 인버스 ETF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세요? 다른 기업은 없나요? 네? 다른 기업은 없어요? 다른 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에 인버스라 있는 게 업종은 있을 수 있다. 업종은 그죠. 그럼 뭐 그거 하나 잡겠다는 얘기가 똑같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한 상태인데도 시가총액을 이렇게 많이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게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그게 쿠션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 슈퍼차이저라 급속 충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연 기관차들이 고개 숙인 거예요. 이건 그리고 중국의 2차 전지도 다 미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테슬라 위해서지 뭐. 왜냐하면 테슬라가 저가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 막 후려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번에 보면 나왔잖아요. 가격을 하락해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판매 대라가 뭐 많이 나왔다고 하더만. 예. 맞아요. 야, 그럼 진짜 일론 머스크가 조금 되게 또 대단해 보이네요.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엔 조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음. 그 소액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팬덤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믿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작년에 하도 $100까지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액주주들 중에서도 이제 반기가 들은 거죠. 대표 가르자. 미용 가능하거든요. 예, 갈자. 예. 그래서 예전에 스티븐 잡슨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머스크가 입 다물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죠. 지금 6개월 동안 아무 말 없죠. 거의 그죠. 예. 그렇군요. 네. 근데 향후에는 테슬라가 지금처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가치도 그렇고 잘 할 텐데 그러면 향후에 기관 투자자들하고 잘 협조를 할 겁니다. 당시 예전에 이 비슷한 사례가 애플에서 있었어요. 애플이 그 누구죠? 스티븐 잡슨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이끌어가라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팀 쿡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팀 쿡의 이제 전략은 주주들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저희 테슬라도 향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맞고 우리가 지금 많이 믿고 있죠. 저도 테슬라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내가 너를 믿고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되면 기업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를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 주식 그 기업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너 체제라서 뭐 의사결정이 빠르고 진짜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지을 때도 막 수백조 막 이런 것도 그냥 한 명이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있지 않냐. 미국은 그게 안 된다. CEO면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에 스톡옵션 받고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이해상충이 안 맞는다. 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CEO 못 나오면 바로 그냥 교체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능력자가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네.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한 사람이 오래 하잖아. 교체가 안 되잖아. 네. 못해도 교체가 안 되고. 네.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룹에 보면 못해도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 CEO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벌이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양쪽을 다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있는 기업들 아니면 내가 대주주지만은 지분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재벌들도 있을 거고 그걸 보면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예. 그게 조금은 우리가 그거 저 전문 CEO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전문 CEO 가지고 잘 나간 기업도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못하면 바로 교체하면 되지. 전문 CEO로 좀 이렇게 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죠. 물론 이제 중요한 결정권은 당연히 이제 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대표님 질문하신 거는 대기업들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은 당연히 그들의 주도권에 의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고 테슬라가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결정이 중요한데 주주 친화적인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숙된 그런 거고 그래야지 우리도 또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지. 그렇군요.